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 개론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자, 이번에 아주 행복한 사회복지사 실천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아주 행복한 기회가 왔지요. 더욱이나 기관에서 근무했던 기간, 그 근무 기간 전부 호봉에 응적한다는 아주 행복한 순간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 먼저 사회복지를 가지고 사회복지와 사회로 진행을 하는데, 자, 먼저 사회복지를 보시면 사회복지란 뭘까? 자, 여러분 교재 2페이지로 보십니다. 사회복지 2페이지를 가지고서는 2페이지에서는 출제되지는 않지만 2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것은 사회복지의 정의, 그중에 이념적 정의의 2번 보시면 사회복지의 3대 이념, 사회복지의 3대 이념으로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것이 바로 풍요의 이념, 또 상호관계의 이념, 개발계획의 이념, 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정도 체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거기만 가지고 넘어갈 겁니다. 다음에 3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의 개념. 자, 이것은 사회복지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습니다만, 그냥 사회복지의 특징이죠. 사회복지의 특징과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렌스키와 르보의 분류를 본다면, 위렌스키와 르보는 적어도 사회복지라고 해서 사회복지는 사회적 후원을 받아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사회복지라고 한다. 내 가슴 아파서 내 돈 푸는 것은 사회복지라고 못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비영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소비 관련 활동이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복지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 조직에 기초한, 조직적 활동 쓰겠습니다. 공식적 조직에 기초한 활동이어야 된다. 기초한 활동이어야 한다. 또 그런가 하면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만 기능적 일반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기능적 일반화. 그래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영역이나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사회복지라고 하지 못하고 통합적 관점을 가지고 구성원들의 모든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접근할 때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능적 일반화, 누구에게나 같이 적용될 수 있을 때 사회복지라고 한다는 말을 일반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티트머스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활동일 때,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활동일 때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고, 또 적어도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목적도 같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럴 때 사회복지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데 그거다 보니까 배고픔만 해결해 주는 것만 해도 복지라고 했지만, 오늘날에는 복지는 배고픔만 해결하는 것은 복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복지는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심리적 만족까지를 추구할 때 사회복지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소득의 부자로부터 빈자리의 이전,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가 포함될 때 사회복지라고 한다. 이렇게 티트머스는 사회복지란 말 대신에 사회정책이란 말을 쓰고 있거든요. 사회정책이란, 이렇게 티트머스의 사회정책이란 말이 나오면 티트머스는 사회복지를 그렇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 이 자체 내용, 그렇기 때문에 이 각을 가지고는 이 자체가 이것만으로도 이게 출제가 되고 이것으로도 같이 출제가 되고 동시에 양자를 가지고 같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3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반적 개념, 사회복지란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하에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이다.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고, 5번에 보시면 공식적 조직에 기초한 활동이고 소비 욕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7번에 보면은 이윤동기가 없어야 한다. 비영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등등의 특징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시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의 개념을 시대적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옛날에는 사회복지라는 말이 없었고 사회복지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오늘날로 사회복지로 해석해 준다면 자선사업이나 인보사업이나 또는 상부상조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오늘날에는 그런 말 쓰지도 않습니다. 오늘날은 모두 소셜이라는 용어를 써서 사회보장, 사회개발, 사회교육 또는 사회봉사 또는 사회사업 또 사회정책 이런 단어들을 혼용해서 씁니다. 그중에 현장에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의 개념은 사회사업이라 하고 그것을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쓰인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기 4페이지에 보시면 학자들의 견해에서 노마니신, 프리드랜더, 티트머스 등이 나와 있습니다. 노마니신의 견해에서는 여러분들이 디귿번에만 중요표시를 내놓으시면 됩니다. 노마니신은 사회복지를 한정적 개념과 적극적 개념으로 이렇게 같이 복문으로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번역상 오류가 있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가 복문을 설명할 때는 한정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또는 소극적으로는 적극적으로는 또는 좁은 의미로는 넓은 의미로는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번역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아실 수 있죠. 거기에 보면 한정적으로는 여기는 좁은 의미 선별주의 적극적으로는 이건 넓은 의미 보편주의의 이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정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적 원조, 적극적으로는 보편적 욕구에 대한 공동적 책임. 그래서 여러분들 한정적으로는 그 옆에다가 좁은 의미, 선별주의 이렇게 적어주시고 밑에 적극적으로는 그 옆에다가는 넓은 의미 그리고 보편주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프리드랜더에서는 기억반만 보시되 기억본에서 핵심 단어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거기다 줄쳐놓으시면 됩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된 조직적 체계 이렇게 만족이란 단어,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조직적 체계를 사회복지라고 한다 해서 만족이란 단어에 강조를 준 것은 프리드랜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티트머스는 사회정책을 사회복지와 같은 개념을 쓰되 이미 판서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책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for the people이어야 된다. 경제적 목적 이외에도 비경제적 목적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 그런가 하면은 부자로부터 빈자의 소득 이전 소위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 정책이 포함되어 있을 때 사회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사회정책의 구성을 이 사회정책의 구성을 티트머스에서 사회복지, 재정복지, 또 기업복지 이렇게 나누는데 그 표현을 약간 바꿔서 사회복지를 사회봉사, 재정복지를 재정급여, 조세, 재정복지를 재정급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업복지로 나누기도 했다. 다음에 콤트는 사회복지를 두 줄 끝에 나온 것처럼 어떤 특정 영역의 활동이라고 보지 않고 사이사이를 채워주는 간질적 제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콤트는 사회복지를 간질적 사회제도라고 봤고 레시어와 같은 경우는 단편적으로 볼 때는 다면적 다차원적 개념이다라고 해서 거기 레시어의 개념, 다면적 다차원적 개념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7번의 더냄 티트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회복지란 둘째 줄 그때 사회적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의 총체다. 티트머스나 더네이나 비슷한 개념을 씁니다. 사회적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의 총체라고 하는 것이 더넴의 개념입니다. 자, 이런 것 등이 사회복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의 범위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넓은 의미, 좁은 의미 또 아주 넓은 의미 되어 있는데 보통 주체와 객체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주체를 현장의 실천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시설이나 기관으로 한정한다면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또 민간 부문의 모든 활동 주체를 다 포함하는 것은 넓은 의미라고 합니다. 또 객체로 볼 적에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넓은 의미 다 아시는 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클라이언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좁은 의미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것은 6페이지에서 밑에 박스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박스. 그래서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선별주의일 수밖에 없고 유렌스키와 르보의 모형으로 본다면 자녀적 모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때문에 보편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운영하되 유렌스키와 르보로 본다면 제도적 모형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스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 방향을 보시면 이것은 노마니신이 제시한 건데 전통적 사유에 비해서 현대 사유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이렇게 정리한 거죠. 거기 보면 뭘 이런 걸 출제하냐 하는데 언제나 출제하는 20%는 반드시 맞을 수 있는 긴장을 이완시키는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2번 전통적 사유에서 현대적 사유로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보완적 모형에서 제도적 모형으로,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자, 자산권 행사, 자산 조사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선별주의에서 그냥 당연히 제공돼야 되는 보편주의로 변화되는 거지요. 또 그런가 하면 자선의 차원에서 시민권 행사의 차원으로, 또 민간 부문의 자발성에서 정부 부문의 공공성으로, 그렇죠? 또 최저 수준의 보장에서 최적 수준의 보장으로, 또 구빈의 차원에서 복지사회 건설의 차원으로, 이런 식으로 전통적 사회의 복지의 모습과 현대 사회의 복지 모습은 이렇게 자의 흐름이 있었다. 아주 쉽지만은 막상 시험장에 가면 이걸 가지고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9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의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구성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회복지의 구성은 주체와 객체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자, 사회복지의 구성. 처음에 주체를 보시면 사회복지의 주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회복지 주체는 전통적 사유에서는 민간 부문이 개인이나 종교단체나 또는 같은 불학에서 민간 부문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했습니다만 1930년대 이후, 자, 이것은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정부가 복지의 주체로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정부도 그것도 연방정부가 중앙정부. 그에 비해서 1980년대 이후, 이것은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에는 복지다원주의로 그래서 정부 부문만,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도 다 복지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인정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 1980년대 이 복지다원주의의 이 틀을 가져오는 데는 바로 신자유주의의 영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복지의 객체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물론 당연히 그 대상은 인간이죠. 휴먼, 인간이 되겠는데 이 객체로서는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그리고 사회 문제로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욕구로서 출제가 되는 것은 메슬로우의 욕구 계층설 또는 알더퍼의 ERG 이론, 또 브래드쇼가 나와 있죠. 브래드쇼의 욕구 분류. 자, 이런 등등이 모두 출제 비중 A급의 영역에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욕구 분류.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 문제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사회 문제를 원인, 구체적으로서는 3D, 4D도 있잖아요. 원인을 가지고 분류를 해본다면 기능론에서는 부적응을 원인으로 따집니다. 부적응. 일탈, 탈선, 반사회적 행위 이런 것 등을 원인으로 따진 데 비해서 갈등론에서는 불평등을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변제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신갈등론, 통합주의라고 하는데 신갈등론과 같은 경우에서는 해체, 가족 해체, 사회 해체, 국가 해체, 더불어 살지 못하기 때문에 더불어 통합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회 문제는 발생한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바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의 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9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적 사유에서 주체 나와 있죠. 전통적 사유, 현대 사유 나와 있는데, 자, 거기에서 전통적 사유에서는
사회복지 운영 주체가 민간 부문으로, 현대사회에서는 현대사회 나와 있죠. 현대사회에서는 이렇게 복지 책임이 국가, 사회와 국가에 따른 인식이 높아져서 자발적인 복지 활동이가 아니라 복지 활동은 사회사업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국가의 의무적 복지 활동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나타나게 되어서 국가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물론 이 현대사회도 둘로 나누게 되면 1930년대 이후에는 정부 부문, 그리고 그 밑에 공간에다가 1번에 동그라미 1번 1930년대 이후 정부, 그것도 가로 열고 중앙정부. 그 다음에 2번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복지다원주의에서 노트 정리한 거,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9페이지 빈 공간에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11페이지에 오면 사회복지의 대상으로서 사회복지의 객체로 먼저 사회적 욕구가 나와 있는데, 다른 건 자치하고 매슬로우의 욕구 5단 개설, 적어도 여러분 수준이라면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욕구 5단 개설 차례대로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저 수준에도 강도는 강하지만 낮은 수준인 생리적 욕구에서 안전의 욕구, 소속애정의 욕구, 그리고 존경의 욕구, 성장의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5개 보시고, 다음에 별표를 한 5만 개 하실 거 11페이지에 오면 브래드쇼우의 욕구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나온다라고 또 보는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만큼이나 반드시 나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범적 욕구, 인지된 욕구, 표현된 욕구, 비교적 욕구 4가지 보시면서, 규범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이런 욕구를 규범적 욕구라고 하는데, 그것은 누가 만들겠어요? 보편적 욕구를 누가 만들겠어요? 정책 입안자나 행정가나 전문가가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인지된 욕구, 느껴진 욕구 또는 감촉된 욕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느낌으로만 존재하는 욕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보는 방법은 조사 또는 서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에 비해서 표현된 욕구, 표출된 욕구는 밖으로 드러내 보인, 보통 수요라고 설명합니다. 밖으로 드러내 보인 욕구로서 보통 우리 법령상에서는 신청, 청구, 이런 단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비교적 욕구 보시고 해서 이런 등등이 우리가 출제 범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반드시 가져가시고 브래드의 욕구 분류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12쪽으로 가서 보시면 사회 문제가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개념 보시면서 2번 사회 문제의 요건 여러분들이 보시되 사회 문제의 유형만 정리를 했습니다. 사회 문제의 유형이라고 하지만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왔죠. 그래서 거기 1번 반사회적 행위 옆에다가는 기능론, 다음에 사회 불평등 옆에다가는 갈등론, 그리고 사회해체 옆에다가는 신갈등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서비스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문제가 바로 13페이지에 있는 그 박스, 사회적 위험이 나와 있죠. 3D, 4D, 사고, 5항 나와 있습니다. 3D라고 해서 빈곤, 질병, 데린컨시에서 비행, 4D는 그 3D 데스티튜션, 디제스, 디린컨시에다가 디펜던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의존성 심화를 포함해서 4D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부처의 깨달음이라고 해서 모든 노인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아픔으로서 빈고, 병고, 무의고, 고독고를 설명을 했고, 베버리지는 또한 영국을 좀먹는 사유학으로 5가지 5학을 제시를 했습니다. 무지, 불결, 질병, 나태, 빈곤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5개를 들었는데, 요게 이 4가지의 공통적 조건을 보면 빈곤과 질병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 공통의 속성에서 인류 공통의 속성으로 보여지는 그 속에서 도출된 사회악이나 사회적 위험으로서는 이렇게 빈곤과 질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도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15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는 우리가 1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모형. 사회복지의 모형은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복지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출제가 되는 것이 위렌스키와 르보의 모형, 또 그런가 하면 조지와 율딩의 모형, 또 그런가 하면 에스핑과 앤더슨의 모형. 아니, 에스핑과, 인자가 잘못, 에스핑 앤드 한 사람입니다. 에스핑 앤더슨의 모형. 에스핑 앤드가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조지 에스핑 앤더슨. 조지 에스핑 앤더슨에서 에스핑 앤더슨의 모형이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으로서는 물론 정책론의 기초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보시면은 위렌스키와 르보는 복지의 모형,
복지 모형을 보시면 위렌스키와 르보는 물론 복지국가의 모형을 선진복지국가, 중진복지국가, 후진복지국가 이렇게 나눈 사람도 위렌스키와 르보입니다. 그러면서 복지 모형으로서는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으로 나눈 사람이 바로 위렌스키와 르보가 되겠습니다. 자녀적 모형은 개인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국가 개입의 원칙적 배제를 기본 저변에 깝니다. 그에 비해서 제도적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회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저변에 깝니다. 적극적 개입. 자녀적 모형은 각자 먹고 사는 문제는 각자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하는 점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되 그러면서 국가의 예외적 개입을 사회복지라고 정의하는 입장을 보완적 모형이라고 합니다. 각자 먹고 살면 각자 하되 최선을 다하고도 먹고 살 수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럴 때는 국가가 원칙적으로는 개입을 않지만 예의적으로 개입해서 최저 수준 보장까지는 굶어 죽지 않게 해주는 최저 수준 보장까지는 이끌어가는 것을 복지라고 한다 하는 것이 자녀적 모형이고 여기에는 제도적 모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최저 안전은 누구나 가져야 할 것은 갖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조세부담 원칙을 가지고 설명을 하되 여기는 국가의 묻고 말 것이 당연 개입입니다. 당연 개입에 의해서 어느 수준까지 보장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적 수준의 보장까지는 이끌어가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 모형입니다. 이 자녀적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작은 정부론에서 이끌어가로서 당연히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를 돕는다? 선별주의를 통해서 철저한 선별 과정을 통해서 밝혀진 사람을 돕는 것이고 여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누구나 갖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보편주의 운영 이념에 의해서 이렇게 국가가 당연히 개입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것을 다 갖도록 당연히 개입해서 최적 수준까지 보장해 주는 것을 사회복지라고 한다 하는 것은 이 제도적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대한 것이 쭉 나와 있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판서한 내용에다가 여러분들이 1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대비하시면 됩니다. 더욱이나 요즘에는 위렌스키와 르보란 이름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녀적 모형, 제도적 모형으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다음에 1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조지와 율딩의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티트머스의 모형에서는 위렌스키와 르보의 모형을 같이 쓰되 중간 모형으로 업적 수행 모형을 하나 집어넣어서 쓰고 있는데 산업적 성취 수행 모형 또는 업적 수행 모형 거기에다가 업적 수행 모형에다가 여러분들이 업적 수행을 중요 표시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업적 수행 모형. 다음에 19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복지의 역할 분담에서 아까 사회봉사, 재정급여, 기업복지 그랬는데 그것을 사회복지, 재정복지, 직업복지 이렇게 또 쓰기도 한다는 거에서 페이지를 같이 교차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기 조지와 율딩의 모형이 되어 있는데 조지와 율딩의 모형은 1994년 모형으로 이렇게 좀 교재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지금도 출제는 현재처럼 4분법으로 쓰고 있는데 1994년 모형을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신우파, 뉴라이트, 중도 노선, 3인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지금 교재에 나오는 전통적 모형을 본다면 신우파는 반집합주의.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반집합주의예요. 반집합주의를 신우파라고 이렇게 표현을 바꿨고, 그리고 소극적 집합주의를 중도 노선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삼인주의는 그 당시에 패비한 사회주의를 이렇게 이름을 바꿨고, 여기는 그대로 마르크스주의를 그대로 마르크스주의에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페미니즘과 그리니즘, 녹색주의를 신설해서 지금은 조지와 일 등은 사회복지 모형을 6분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6분법으로.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은 국가 개입이나 추구하는 가치를 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 신우파로 가면 갈수록 국가 개입의 배제, 국가 개입을 배제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고,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국가의 당연 개입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신우파, 중도 노선으로 가면 갈수록, 소위 신우파로 가면 갈수록 작은 정부론이죠. 국가 개입의 원칙적 배제니까 그에 비해서 마르크스주의로 오면 올수록 큰 정부론, 국가의 당연 개입입니다. 그래서 국가 개입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신우파는 국가 개입의 원칙적 배제, 중도 노선은 어느 정도의 조건부 개입 허용, 삼인주의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 마르크스주의는 국가의 당연 개입,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유와 평등의 가치로 본다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유를 평등보다 선호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고,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오히려 자유보다 평등을 선호하는 이런 이념 선호도 차이도 있습니다. 또 설사 자유만 가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간섭받지 않을 자유니까 소극적 자유를 선호하는 데 비해서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적극적 자유를 선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더 이상 그만 쓰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설사 평등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신우파와 같은 입장에서 평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불평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평등을 한다는 게도 결과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을 선호하는 것이고,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결과의 평등을 선호할 겁니다. 이런 것처럼 어느 가치를 더 선호하느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조지와 일 등이 설명을 했고, 여기 아래 새로이 신설된 페미니즘과 녹색주의는 여성과 복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인데, 페미니즘은 여성과 복지의 관계를 분석할 때 양면성을 주장을 합니다. 양면성. 복지라고 하는 것은 여성 해방을 가속화시켰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도를 높였다는 데도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사나 양육의 부담은 여성의 영역인데 남성이 도와준다, 이런 개념을 쓰고 있다든지, 실질적으로 사회 근로 현장에서도 보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의 수량적 개념은 넓어졌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여성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경제 침체로 인한 사회 구조에서 가장 먼저 대상에 든다는 점에서 고진화된 남성 지배의 표현이다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면성이다. 녹색주의는 환경과 또는 자연과 복지죠. 환경과 복지, 자연과 복지. 여기에는 부정적입니다. 부정적. 사회복지에서는 결국에 소비를 확대시켜서 유효 수요를 확대시켜서 소비를 증가시키면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실업자가 줄게 되고, 시장 통화량이 더 늘어나게 되고, 소비는 더 확대되고, 그로 인해 경제 발전은 더욱더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아름다운 쪽만 보지만 그 소비 증가의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공장 가동률의 증가, 경제 성장의 과정은 결국에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생태계 파괴를 가속화시키게 되는 거다. 그래서 복지라고 하는 것은 생태적 측면으로 본다면 아주 부정적이다라고 보는 것이 그리니즘, 녹색주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개념을 보면서 거기 20페이지 아래 박스로 해놨죠. 아래 박스에서 반집밥주의, 소극적 집밥주의, 패비한 사유주의, 마르크스주의 거기에다가 밑에 작은 글씨로 적어놓은 것처럼 신우파, 중도노선, 삼인주의, 마르크스주의로 해놓고 해서 특성을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페미니즘, 녹색주의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21번에 보면 21페이지에 보면 인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만 에스핑과가 아니라 조지 에스핑 앤더슨 한 사람입니다.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 뭐 탈상품화만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탈상품화 또 사회계층 분류 또는 뭐 탈가조화 다양한 것을 가지고 해서 복지국가의 유형을 자유주의, 조합주의 그리고 삼인주의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유주의, 조합주의, 삼인주의. 자유주의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적에 자유방임주의, 소극국가의 입장으로서 탈상품화의 정도가 시장을 거치지 않고서도 거래될 수 있는 정도는 그 정도가 거의 없어요. 탈상품화의 수준이 아주 낮죠. 여기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시장을 거치지 않고서도 거래될 수 있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복지 수준은 높고 탈상품화의 정도가 미미하면 미미할수록 복지 수준은 낮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자유주의는 탈상품화의 정도는 거의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국가 개입의 원칙적 배제이기 때문에 굳이 국가가 예의적이나마 나서도 도와주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도 풀리지 않는 이런 사람을 위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격 기준, 선별주의이기 때문에 자격 기준이 까다롭고 스티그마를 당연시하는 시스템은 자유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장 맹신적 입장이 있다 보니까 시장은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내 몸값을 결정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음악, 미술, 체육, 영역 뭐 이런 것들 각각의 영역마다 다 능력 다르고 노력 다르기 때문에 다차원적 계층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쭉 세 번째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게끔 국가가 개입하는 것으로서 가능한 한 중류층이 중심이 된 사회, 단일 차원의 사회를 전제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삼인주의입니다. 국가의 적극적 개입, 복지 제도의 보편화를 꿈꾸는 것이 사회민주주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사회민주주의. 그에 비해서 조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조합주의는 뭐냐면 개개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개입에 의해서 삶이 영위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결국에 국가가 개입해서 각자 벌어들인 돈이 일부 내놔라고 보험료로 강제 징수해도 모아놨다가 각자가 사회적 위험에 닥쳐질 때 쓸 수 있도록 해주는데 누가 그걸 해요? 국가가 강제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각출하는 이 적립금은 소득 비례 각출의 형식을 갖다 보니까 결국에 젊어서 잘 벌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탈상품화의 효과가 있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 또 사회계층도 사회계층의 다변화 속에서도 어떠한 유사한 계층으로 이렇게 접근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회적 적절성을 고려해서 노력은 하지만 한계가 있다 해서 탈상품화 효과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처럼 이 조합주의 또는 보수주의라고 하는데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이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핑 앤더슨의 모형 역시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마샬의 모형, 시민권 이론, 파커의 모형 뭐 있고 있습니다만 자 여러분들 24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뭐 미슈라의 모형이 나와 있죠. 미슈라의 모형. 미슈라는 국가, 복지국가의 모형을 다원적 복지국가와 통합적 복지국가로 나누는데 다원적 복지국가는 분화된 복지국가라고 하는데 분화된 복지국가는 다원주의 복지국가. 통합된 복지국가는 조합주의 복지국가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옆에 미슈라의 옆에다가 거기에 복지의 모형을 미슈라는 복지의 모형을 이렌스키처럼 자녀적 모형, 제도적 모형 이외에 규범적 모형도 채택했다는 것을 봐주시면 거기다 미슈라의 모형 옆에다가 자녀적 모형, 제도적 모형, 그리고 규범적 모형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핑커, 타운센트도 있으면 하나만 적어보겠습니다. 거기 5번, 24페이지다 5번이라고 해놓고 거기 5번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어요. 5번에다가 5번. 저기 5번 거기 보시면 우리가 이 위렌스키와 르보의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5번에 보면은 미슈라,
그냥 미슈라를 먼저 볼까요? 미슈라의 모형. 미슈라의 모형을 보려면 5번보다는 별표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 별표를 내주시고 보시면, 미슈라는 자녀적 모형. 자녀적 모형은 국가 개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최선을 다하고도 풀리지 않은 사람은 국가 개입해주겠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의적 개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파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우파의 모형. 그에 비해서 제도적 모형. 제도적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형화된 틀을 만들어 놓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은 그 틀 속에서 움직이도록 한다라는 점에서 여기는 중도파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중도파의 모형. 그리고 규범적 모형을 위렌스키와 르와는 달리 규범적 모형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한다 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건 좌파의 모형이죠. 절대평등의 좌파의 모형. 좌파의 모형이라고 해서 별표를 하나 해주시고 다음에 하나 더 함정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함정이 있는 문제가 있는데 5번 퍼니스와 틸튼의 모형이 있습니다. 퍼니스와 틸튼은 함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퍼니스와 틸튼은 적극국가, 사회보장국가, 그리고 사회복지국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적극국가, 우리가 언뜻 보면 적극국가? 적극적 국가 있으면 소극적 국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적극국가만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국가, 첫 번째 함정은 소극국가는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적극국가는 이거 복지국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퍼니스와 틸튼이 보는 것은 이것은 미국입니다. 미국. 기업국가. 얼마나 경기 침체 시에 기업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느냐를 가지고 적극적 국가라고 해서 미국형이라고. 그래서 함정이 있습니다. 사회보장국가는 영국형. 그리고 사회복지국가는 유럽형. 왜냐면 대략 독일형 이런 것처럼 북유럽형. 형으로 이렇게 해서 퍼니스와 틸튼을 굳이 이 빈 공간에 같이 첨가시키는 것은 이런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함정이.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5페이지 사회복지의 이론이 있습니다만 출제 비중에 의해서 27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